예,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이 시간은요, 대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 또 어떻게 희망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창조도시 대구를 그려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우선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패널 두 분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은 다음에 각 테이블별로 토론을 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대구의 희망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의 단서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산 지가 뭐 수십 년이 되었는데요,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담론들이 우리 대구 지역 사회에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뭐 담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역에는 어떤 특정한 주제와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또 자유로운 또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다양성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하는 것을 일단 접어두고 2006년, 7년에 있었던 우리 대구 지역의 그레이트 디베이트의 쟁점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토론의 그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대구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절망과 희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요. 2006년 3월에 그 월간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잡지의 영향력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력한 그 월간지였습니다. 이 월간조선이 3월호에 두툼한 기획 기사를 하나 실습니다. 그 기획 기사의 제목이 성장을 멈춰버린 절망의 도시 대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우선 첫 반응이 뭐냐 하면, 저 기사를 쓴 녀석은 도대체 뉘집아들이냐 라는 것이었어요. 그 부제가 나중에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눈에 띄는 그 중간 제목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2006년 3월에 이 기사로 인해서 대구 지역 사회 전체가 깊은 성찰의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 정말이냐?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자기 돌아보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대구시장이 나서서 대구는 살만한 도시다. 그 다음에 대구의 싱크탱크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나서서 대구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지표들을 막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후인 2007년 7월 달에 신동아가 자학을 떨쳐낸 대구라고 하는 기획 기사를 실는 것으로 이 그레이트 디베이트와 자기 성찰의 과정이 일단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 제목은 솟아오르는 연어, 잠에서 깬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을 멈춘 절망의 도시 대구는 순환, 경쟁, 상호 비판이 없는 동종교배의 도시라고 하는 부제로
이 기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시중의 여론을 인용합니다. 1인당 GRDP 13년째 전국 꼴찌, 대형 재난사고 속출, 젊은 층 이탈 심화, 노령화 지수 증가, 정치적 획일성이 다양성의 부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구의 진단이 2015년 대구의 진단과 적어도 용어와 개념면에 있어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대구 분석을 게을리했든지 대구가 변화하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미치겠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을 실습니다. 조선일보가 2006년 1월 1일 신년 여론조사에서 광역단체장 평가, 지방자치 신년 거주 만족도 이런 평가에서 대구가 꼴찌 지표를 보입니다. 16개 시도에서 살기 나쁘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유일한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전국 최하위, 연평균 성장률 꼴찌, 계속되는 참사. 이 참사는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2005년 연말에 서문시장의 화재, 2003년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인데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지하철과 관련된 두 개의 사고는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놀랄만하다는 것의 그 근거는 뭐냐 하면 140여 년의 지하철 역사가 세계에 있는데 그 지하철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100명 이상의 사고를 낸 3대 지하철 사고가 3개가 있는데요. 그 3대 지하철 사고의 2개를 대구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140년의 150년의 역사에서 3개의 큰 사고 중에 2개가 대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의미보다도 더 큰 마음의 충격을 우리한테 남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존과 자기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구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배타와 고립, 무력감, 리더십의 진공, 무비전의 지도자들, 빠져나가는 젊은이들. 2015년의 데자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라는 도시가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구 지역 사회가 어떻게 성찰하느냐 하는 것을 이 신동아 7월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가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대논쟁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보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빈 가슴을 채웠으니 주머니 채울 일만 남은 기라. 대구는 더 이상 폭서의 도시가 아니다. 35도 넘는 날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자랑스러워도 있죠. 삼겹살 4,000원, 집값 서울 대비 물가 30-40% 살기 좋다는 겁니다. 대구의 음식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대구가 자기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대구는 꼴찌 도시가 아니다. GRDP가 이게 개념이 잘못됐다. 또 통계가 허구적이다. 실제로 시장 상인들은 수입차 타고 다닌다. 자생적 발전 잠재력도 이렇게 많다. 살기 좋은 환경과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다. 주거 조건을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쟁점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시민들의 열정과 저력이 자랑스럽다. 대구 상공회의소장, 기업하기 유리한 여건 고루 갖췄다. 대구 엑스코 사장,
외국 사람들은 대구가 싱가포르보다 더 멋지다고 해요. 대구 경북 연구원장, 누가 대구를 절망의 도시라 합니까? 대구는 바닥을 치고 솟아오르는 연어이자 잠에서 깬 독수리입니다. 이제 자신감을 얻었으니 땅을 박차고 날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지도자들의 지역 현실에 대한 정리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2006년, 7년 사이에 있었던 이 지역사회의 그레이트 디베이트, 또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가 하는 방식을,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대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또 창조 도시 포럼이 이런 담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과제를 던져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한 패널 두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있는 최병두 대구대학 교수께서는요, 뭐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 대한 논평과 논문과 또 실천 활동들을 해오시고 있는 학자이십니다. 뭐 영국에서 이와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시기도 했고요. 또 그간의 지역사회 활동이 창조도시 문제와 관련된 고민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그 최윤진 진화콘 협동조합 이사장, 명칭이 꽤 깁니다. 지식 나눔 운동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분인데요. 아주 굉장히 실험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그 젊은이 대표격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이른바 진보학자로 불리시죠? 예, 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 그러십니다가 뭡니까? 근데 문제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지. 진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진보학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대충 불리기도 한다는 건 사실이죠. 예,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른바 진보학자의 따옴표치고 진보학자 입장에서 오늘 그 제기되었던 혹은 또 우리가 제기하려고 하는 이 창조 도시라는 담론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사실은 최병두 교수님 우선 말씀 좀 하시죠. 네. 전체적인 소감 한마디. 우선 제가 처음 조금 늦게 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앞에서는 창과 일종의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문화 공연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포럼의 일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럼의 앞부분에 흥을 돋구기 위한 수단이냐라는 점에서 저는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연 전 그러니까 우리 포럼의 그 사전 행사였다면은 저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메인이 따로 있고 그것을 돋구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의 분담이라는 것은 계층적인 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한 보조수단이 별개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에 같으면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도 또한 저희들도 다 같이 이 행사의 주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과 또한 김대 교수님 올해 한갑 다 돼가셔서 나이 묻는 것은 그 차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하는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이런 그 행사의 뒤섞임을 우리는
혼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좀 대고. 혼종, 하이브리디티 영어로. 그러면서 아까 전에 유효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융합의 중요한 모티브가 오늘 바로 우리가 보았던 이 포럼의 식전 행사 또는 식내의 행사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 교수님의 복장이 저는 사실은 오늘 어떤 복장을 하고 와야 되느냐, 저는 평소에 넥타이를 잘 안 맵니다. 그런데 이런 양복이 한편으로 굉장히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복을 걸치고 안에는 편한 차림을 하는 것이 옷이 마땅한 옷이 없을 때 양복을 입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쉬운 선택입니다. 오늘 김태일 교수님 잘 어울립니까? 겉으로는 양복을 입으셨는데 예. 안에는 후드가 있는 지금 그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혹시 뭐 한번 안에 뭘 쓰셨는지 제가 보여주실랍니까? 궁금합니까? 어떻게, 예, 뭐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제가 저고리를 벗는 걸 원하시나요? 한번 해주십시오. 저기요. 벗어도 될까요? 아니 벗는다는 어감이 좀 예. 이상하시면은 아니,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그 색깔 얘기를 하면서 좀 네. 안에 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메라가 저 이호수 대표를 비칠 수 있으면 한번 지금 비춰봐 주십시오. 이호수 대표의 색깔, 그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제 후드 색깔이 뭡니까? 보라색이죠. 근데 이건 서로 짠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알 수 없죠. 아닙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짠 거 아닌데요. 마침 또 대구시장의 주제어가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 색깔은요, 각 나라마다 뭐 민족, 인종마다 그것이 갖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게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 보라색은요, 자유의 상징입니다. 70년대, 80년대 감옥에 대학생을 보냈던 엄마들이 모여서 보라색 실로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를 만들고 장갑을 만들고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의 보라색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정말로 짜지 않았는데 우리 이호수 대표가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제가 보라색 후드를 입고 또 대구시장이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잠깐만 그러면은 보라색 안 입은 사람 어떡하실래요? 아니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럼 저고리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뭐 하나 더 벗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보셨습니까? 네. 아니 안에 분명히 뭔가 서여 있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고 그것을 보여주십사고 이야기 드렸는데 색깔로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예. 혹시 이게 무슨 뜻으로 입으셨죠? 저기요, 어제가 그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에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 임금, 또 자유노조의 결성 이런 등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여 1975년 유엔이 세계 여성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대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제가 남자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샀는데 내가 의미를 물어보고 지금 여성들이 고민이 뭐냐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마침 우리 창조도시가 추구하는 그 정신과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페미니즘은 남성을 혐오하는 그 운동과 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 땅의 모든 차별이 없는 나눔과 배려와 봉사와 평화와 협력의 세상을 만들어가자. 뭐 그것이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 티를 입고 왔는데 이렇게 벗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하여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우선 저 젊은 최윤진 선생께 오늘 그 발표와 또 저의 문제 제기를 들으시면서 젊은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에
대구 사시면서 느꼈던 뭐 점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고요. 대구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나온 것도 이 많은 청년들 중에 이 소식을 그냥 전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외친 것 같습니다. 이 반짝반짝하신 멋진 분들께 많이 외쳤는데요. 지역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경험할 교육 경험들과 다양한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정말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저를 보고 무모하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구에서 살아왔다가 제가 수도권에 가서 또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곳에 가서 겪었던 것들이 저 가슴 속에 제가 살아가는 삶에 제가 앞으로 교육자로서 나아갈 삶의 엄청난 영감과 엄청난 사명을 주셨거든요. 제가 다시 대구에 돌아와서 잠깐 대구를 1년 떠나 있을 시간에 느꼈던 것은 우리 지역 대구에는 굉장히 좋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반짝반짝한 대구를 만들려면 그 청소년 청년들이 가져야 할 경험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경험들을 살리고 덧붙여 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재능 나눔 콘서트를 통해서 지역 청소년 청년들에게 많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외치고 다녔는데요. 사실 그 기회가 이런 멋진 포럼으로 이런 멋진 시작으로 발현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청년으로서, 아주 어리진 않지만 청년으로서 외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들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콘텐츠와 그 아이디어와 그 열정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개의 시선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살다가 또 대체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의 시선, 아마 대구를 적절한 거리에서 객관화시키면서 또한 함께 감정이입을 해서 더불어 뭔가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열정과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제3의 시선, 그렇게 불러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창조 도시라는 담론 자체가 갖는 어떤 문제와 논쟁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창조 도시 문제를 보는 시선이 확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나마 창조 도시 담론 자체가 갖는 어떤 걱정스러운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일 교수님께서 저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있는 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보적이라는 입장은 비판적이다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아마 김태일 교수님의 저한테 대한 요구는 유호수 총장님께서 앞서 발표해 주셨던 창조 경제의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유호수 총장님의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인식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논쟁의, 새로운 어떤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조 담론, 우리는 창조가 붙어 있는 많은 단어들이 행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계급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라는 의미는 본래 신의 영역에 속했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그 창조성이 낮춰짐으로 해서 우리 모두 다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첫째,
창조경제 또는 창조도시, 창조담론 전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성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도시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 유인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도시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다른 산업에 앞서서 어떤 다른 가치나 또는 다른 어떤 역할에 앞서서 창조도시와 창조적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은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고 키우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창조도시의 담론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호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이 우선이고 거기에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거기에 산업이 따라오는 것으로 경제적 부가 따라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함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나치게 경제지향적입니다. 지나치게 가치를 여전히 돈에다 두고 있습니다. 창조성, 무엇을 위한 창조성이냐? 경제적 부원과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성.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성을 상품화시키고 지적 소유로 함으로 해서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조도시를 다양성과 뭐 여러 가지 간용과 또 뭐 혁신 정신과 협력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산업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창조적 인재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상위계급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식으로 빠져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창조도시, 창조경제의 중요성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새로운 전환의 그 대안과 지향점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서는 더 이상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나아가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많은 산업과 제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생산했습니다. 이제는 물질 생산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생산, 비물질적 생산까지 와 있는 단계예요. 이 비물질적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간의 창조성까지도 상품화시키고 경제화 시켜내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의 진짜 미래인가에 다시 한번 성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창조도시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창조성에 대한 담론은 뭐 끊임없이 우리의 창조성을 다시 고양시킨다는 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오늘 창조 도시 포럼이 제기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이호수 교수님과 최병두 교수님의 그 2라운드를 나중에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해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은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이 논쟁을 통해서 이 도시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뭐 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인준 선생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러면 대구에 살면서 젊은이로서 꼭 이것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제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젊은이로서요 꼭 해야겠다. 네, 첫 번째는요 청년 센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공간들 뭐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라이 기질이 있는 창조성의 기질이 있는 창의적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낼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공간이랑 시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탐색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와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저한테는, 네, 저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거든요. 그게 어찌 됐던 간에 좋은 모습이건 아니면 그 배울 점들을 하나씩은 다 있으시리라,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삶의 공동체에 가셔가지고, 네, 그 멋진 이런 포럼의 장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 앞에 그냥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그냥 삶의 모임, 간단한 뭐 커피를 마셔도 좋고요, 간단한 음료를 마셔도 좋고, 함께 모이셔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 너희도 지역에서 어떤 일로서 건강한 자기 탐색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들을, 네, 집에 가셔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바로 옆에 있는 분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대구의 그 열정을 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다 얻고 싶은데요, 저희 청소년 청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같이 함께하는 길, 좀 재미있게 미치는 길, 재미있게 이 도시를 바꾸는 일들을, 네,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최병도 교수님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또 테이블에 가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을 꿈꾸어 나갈 때 꼭 해야 될 일 혹은 또 꼭 짚어야 될 뭐 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창조도시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창조도시란 기술이나 정보 ITC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더 넓히면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연구도시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외연은 이러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여야 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장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사회, 협력적 도시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보장되는 도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는 창조적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창조를 하면 막 지끈지끈하고 막 골치 아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조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뭐냐? 리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그냥 레크레이션 뭐 이렇게 하면은 놀이, 여가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산과 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 문화와 이런 창조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재창조의 새로운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보장해주는,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시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테이블별로 준비된 주제들을 다뤄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재를 잘 기르는 일,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또 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일, 그리고 관용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또 공존하고 존중하는 뭐 그러한 따뜻한 사회, 또 활력 있는 사회, 이런 걸 만드는 일들이 다 창조도시가 추구해 나가야 될 과제이며 또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하신 말씀, 또 제가 드린 말씀들 참조하시면서 테이블에서 열심히 토론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이블에는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참여했던 퍼실리테이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시면 이 시간 말미에 함께 모아서 뭔가 희망의 단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시의회 최기령 의원께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역군 어디십니까? 제 지역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상격동하고 대연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 시의회 내에서 맡고 계시는 직책은? 예, 저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의회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네요. 오늘 이 자리 지켜보시면서 느끼는 뭐 소회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기 앉아 계시는 전 김충환 의원, 지금은 패션산업연구원장이신가요? 네, 네. 저분하고 또 우리 최기령 의원은 사실 시의원 중에 좀 이름이 난 분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특별히 대구의 혁신과 변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예,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선 시의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아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공감하고 함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열정 또 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동차에 클락션이 없다면서요? 예, 저는 제 자동차에 크락션이 없습니다. 고장 났습니까? 아닙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크락션을 갑작스럽게 크게 이렇게 크락션을 침으로 인해서 저도 좀 건강한 편인데 심장이 벌떡벌떡 긋고 또 불쾌한 감정들 이렇게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 차에는 크락션을 달지 않고, 또 제가 어디서 어떤 모임이나 가면은 크락션 안 누르기 운동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배려의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반드시 배려가 우리 대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배려 운동을 전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 판을 펼친 창조도시 포럼과 같은 문제의식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뭐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대구는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열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대구 사랑에 의해서 바뀌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미래카노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구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반가운 일이고요. 그럼 창조도시 포럼 어떻게 밀어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 포럼은 스스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나 다 창조 도시를 만드는 포럼의 회원들이 또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한 질문을 했어요. 창조도시 포럼의 운영위원이신데 뭐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제 질문은 괜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계시다가 내려가시죠. 테이블별로 논의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도록 준비된 테이블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테이블이 중요한데 1번 테이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테이블의 주제는 창의적 인재가 모이는 대구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얘기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창의적 인재가 많다.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지 못했다는 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만남에서 우리 대구를 이끌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아니려도 괜찮습니다만 대구의 리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 리더가 단순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창의적 인재는 도시의 관용성, 도시 자체가 마인드의 전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의 관용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거쳐야 된다는 생각은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이번에도 이호수 교수님의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경제라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과연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그 경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번의 문제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일자리가 없다. 근데 알고 보면 일자리가 많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일자리 하지 않을까?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서 일하기가 싫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역시 먼지가 쌓여 있고 복지가 낙후되어 있는 곳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쪽을 몰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복지라는 쪽에 생각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행복한 대구는 어떤 것일까? 돈을 많이 버는 대구일까?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강력한 말씀도 하나 주셨는데요. 대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가? 인구 상승이 관심이 필요한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과제들을 정리해 주셨네요. 5번 테이블로 가볼까요? 발표를 하게 된 저는 그 동대구 쉼터의 김동욱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감 없이,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그 김여한 박사님께서 미리 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감 없이 그냥 읽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새로 알게 된 사실, 대구에 또 일본인 방문객 센터가 있다는 사실도 저 말고 아시는 분은 다 아셨겠지만 뭐 모르는 분들은 또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에 그 믹스 카페 복합 문화 공간 그 활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중국 죄송합니다. 중국랍니다. 예, 그리고 본인 PR로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 최초라 이제 창조라는 개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으로서 현직 교사로서 처음 발령을 받으신 분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게 창조 경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에서 장애인 입장에서 그 현직 교사로서 발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할당제가 입법이 돼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이런 것이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조 경제와 연결이 되는 건지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통된 점 하나가 앞서 중복되는 부분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서 창조 경제가 또 정권의 뭐 흐름에 맞추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정권의 나파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정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아니냐, 이호수 교수님의 아까 스피치 시간에도 제일 모두에 나왔던 발언이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 우리 오늘 오신 블로에 오신 분마저도 분들 안에서도 심지어 저부터도 창조 경제가 너무 경제 포커스를 맞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거는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그게 이제 문화 창조가 또 경제가 돈으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서 문화 창조에 대한 중요성 많이 대두를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려고 정리했던 대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창조도시라는 창조경제라는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창조경제라는 그 극복을 지금 현재 창조경제, 창조도시 뭐 이런 것들이 뭐 정권의 흐름, 뭐 정부의 흐름, 아니면 경제의 포커스 뭐 이런 거부감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극복하는 것이 창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과정에는 인간 존중 그리고 소득 불균형에 대한 해소, 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또한 이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 중심으로서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막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조경제, 창조도시라는 말에 맥락적 의구심이 아직도 거치질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옆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6번 테이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6번 테이블을 맡은 대구 상공인소 지식재산센터의 정현재라고 합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경제가 든든한 대구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일부 행사 때 저희가 자리가 모자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저 포함해서 4명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좀 오간 것 같고 그 교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토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 혼자 일단 정리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저희 테이블에서 대구 경제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제가 뭐 두서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 그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에 1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대구 남구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선정된 이유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산업이 쇠퇴돼서 도시가 쇠퇴됨에 따라서 선정되는 사업인데 대구 전체가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뭐 대구뿐만이 아니고 국내 산업이 다 그런 것 같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국내 생산량보다는 이미 해외 공장, 국내 업체지만은 해외에서 생산량이 더 많고 자동차도 현대기아에서 국내에서는 뭐 180만 대 정도 생산하는데 이미 해외에서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실정이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뭐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우리 대구 지역의 산업이 쇠퇴기를 거쳐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언젠가는 소멸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울산이 망한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 대구에서 좀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건요. 대구 경제가 현재 자동차 기계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인즉슨 울산 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울산이 망하면 대구도 망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창조적인 그걸 탈피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먼저 해야 될 거는 전국 각 지역에서 창조도시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리고 대구의 현실이 어떤지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구에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정체성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기존에 뭐 창조경제라고 해서 단순히 뭐 창업 활성화, 기업들 뭐 창조경제 너무 그냥 허황된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은 대구를 사물 인터넷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놓고 그걸 향해서 예. 사물 인터넷이 되고 아니면은 안 되게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오갔고요. 예. 나중에 포스트잇에 좀 예. 알겠습니다. 붙여서 예. 의사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제일 끝번에 있는 7번 테이블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 도시 마케팅팀을 맡고 있는 권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제적 위상이 높은 도시가 저희 주제였었는데요. 이 국제적 위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까 저는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이 국제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여행사, 미술 쪽 디자인 업계, 기획사, 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 위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특히나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은 요즘에 이렇게 꿈이 조금 있다면 그 지역이나 국내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글로벌 타켓을 생각을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적 그 어떤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국제적 위상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각 업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문화 쪽에 그 말씀은 그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폐허가 된 공간을 활용해서 젊은이들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도 월드컵 가상 스포츠 체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잘 오픈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제 서로 문화를 나누고 그 문화 공간이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지난번 중국인 한 150명이 참가한 그 관광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디아크나
청도 와인 터널을 방문을 했을 때 그 휴관이 됐을 때 방문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업계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대구 관광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현실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타도시와 연결해서 그 관광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브랜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신 젊은 분들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국제적인 위상과 좀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젊은 창업자들의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 대여는 거의 대여비는 지원이 안 되는데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더라도 그 젊은이들이 가기에 교통비조차 없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현실이 인식이 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국제적 위상을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도심 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모두 사랑하는 대구 시민 야구장 그런 공간을 새롭게 뭔가를 만들지 않고 역사가 있는 공간, 저희들이 모두 기억하는 그 부분들이 보존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현님 이거 계속 붙들어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시의회에서 창조도시 이런 의견들 또 우리가 가야 될 과제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루어 나가실 것인지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남이 부러워한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가정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도 남이 부러워한 도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질 때 진정하게 우리가 창조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구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권영진 시장께서도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906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1360만 원, 1907년도 국책 보상운동을 펼칠 적에 저희들 부채가 1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동참했던 이 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나고 대구 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도화선 또한 2월 28일 학생들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는 1950년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33일 동안 임시정부 수도로서 공산화되는 국가를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막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 산업화 사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부여도 대구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창의적인 생각 가지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대구의 섬유나 안경들이 수출 주 품목이 되어서 산업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인물도 대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이것을 이야기거리를 입혀왔을 때 우리가 관광도시로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좋은 생각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대구가 새로운 창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기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8번 테이블로 다시 넘어올까요? 8번 테이블 생활이 편리한 대구를 주제로 우리 조의 퍼시테이터인 경북대학교 반도체연구원의 윤성권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생활이 편리한 대구를 꿈꾸면서 저희가 인원은 사실 5분입니다. 다들 뭐 더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 쪽에 5분 있는데 5분이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다양성 있는 대구, 또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우리 환경이 좋은 도시, 또 의사소통이 되는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하나 주제를 압축했는 게 교통 환경이, 교통 여건이, 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좀 함축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구는 도로교통의 인프라 여건이 타도시 비해 굉장히 좋다고 정책기관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교통이 굉장히 안 좋다고 모니터링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시각차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논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고 구축하는 시와 시민들의 눈높이는 다르다. 이것은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일 것이고 의사표현의 문제일 것이라는 게 한번 나왔습니다. 일례로 대구 교통 환경 중에 가장 특히 문제되는 것이 보행자 사망사고 부분인데 특히 노인 문제들, 노인의 사고 문제인데 남구청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 전에 전국에서 가장 노인 교통 보행 사고가 많은 지자체였는데 결국 그 구청에서는 양론을 각기 방문하여 그래서 굉장히 개선하고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은 경우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과 어떻게 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소통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또 다양성을 아까 논의됐습니다. 보행자 입장과 또 운전자 입장이 현재는 굉장히 상대간의 우월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수평적 입장에 갈 수 있게끔 의사소통 되게끔 또 어린이와 노약자, 젊은이, 운전자 각기 다양한 다양성의 시각들을 어떻게 잘 소통하고 화합하고 공통화할 수 있을까를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까지만 저희가 오늘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활이 편리한 도시 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다양성의 시각들을 모을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로 저희 8번 조의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테이블로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이번 테이블 담당을 맡은 이담장 기랑 반디 대표 김인호라고 합니다. 저희 그 이번 테이블에서는 사실 창조도시가 결국엔 아까 이호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창조적인 인재가 나와야 창조도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토의한 결과는 창조적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지금 입시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뭐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집중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논의한 결과는 과연 자유학기제가 창조적 도시, 창조적 인재를 만드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발상이긴 한데 과연 그 대구에서 이게 잘 실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율적으로 학교들이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모토는 꿈과 끼를 찾고 직업적인 어떤 체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는 이 대구시에 있는 지금 인프라적 시설이나 아니면 직업적 체험의 어떤 가짓수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무적으로 갔을 때 그 선생님들이 행정적으로서 그냥 어떤 일의 추가적인 업무지 꼭 그거를 학생들한테 좀 제공해야 되는 어떤 뭐 꿈과 끼를 찾는 그러한 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시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테이블 보시면 아까 좀 학생 더 있었는데 저희는 보통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의도는 좋으나 지금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특기 같은 거 한 개 좀 있어야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이제 대학 입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도입이 되어서
좀 대학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면서 자신의 특기 그리고 재능과 어떤 그런 적성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번 테이블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예. 네, 12번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은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김국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창의적 인재가 모이는 대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득이하게 말을 끊어야 할 정도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느냐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대구의 인재들이 대구를 떠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짚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인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대 담론을 배제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들을 좀 모색해 봤는데요. 저희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대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정말 괜찮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잘 홍보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와 대구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은 특히나 창업이 조금 잘 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창업을 좀 특화해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특화하고 대학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유치할 때도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이 모여드는 도시, 모든 인재가 모이는 대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대구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대구시에는 좋은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도 있고요. 서비스업, 대학, 인재, 큰 시장, 그리고 근거리에 구미산업단지, 경산 등 아주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주기만 한다면 대구시의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테이블 앞쪽으로 와서요. 저 최기령 의원 옆에 앉아 계시는 김충환 원장께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얘기를 특별히 듣고 싶은가 하면 제가 2006년, 2007년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대구에서 진행된 이제 그레이트 디베이트를 추적하다 보니까 김충환 코멘트가 곳곳에서 나와요. 왜 그랬느냐 하면 당시 아주 젊은 그 주목받는 시의원에다가 또 대구 시의회의 그 일종의 뭐죠? 지배 정당 구성원으로서 유일한 또 반대 의견을 과감하게 말씀하시던 그 용기 있는 젊은 의원. 그래서 아주 언론들이 코멘트를 많이 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근데 저분이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짤막하지만 한 말씀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김충환 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패션 산업연구원에 원장으로 재직한 지가 이제 22개월쯤 됐습니다. 오늘 그 오랜만에 최병두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도 배웠고요. 패션은 보수적인데 생각은 늘 진보적이시고 늘 혁신적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와 이제 우리가 그 창조를 놓고 저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창조와 진화론을 두고 늘 논쟁을 벌이는데 창조도시 대구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일이고요. 조금 전에 남구의 도시의 재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리사이클링도 창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명만이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노력들을 서로 모아서 대구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지역사회에서 먼저 해야 될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문적이든 학술적인 어떤 그 이론적 기반을 근거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실천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창조도시 대구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태일 교수님 90년대 중반에 그 MBC
터놓고 얘기합시다. 사회를 보실 때도 늘 창조도시 대구를 얘기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20년 이상 지금 창조도시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김효수 총장님 전 총장님께서 대표로 계신 이 창조 포럼이 이효수 총장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담론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조 도시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예. 뭐 늘 같은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번 안 했죠? 11번 테이블로 넘기죠. 퍼시스 데이터를 맡은 주식회사 하봉전기의 이삼미라고 합니다. 저희 테이블의 주제는 경제가 든든한 대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우선 먹거리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20%의 롤 모델의 필요성. 대구의 핵심은 시민과 기업이다. 시민과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성 인력의 지역 경제 참여와 기술 역량, 핵심 역량, 소규모 조직을 확대하였으면 좋겠다. 현재 산업에 충실한 후 미래 산업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전 대구는 섬유, 안경, 자동차 산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산업들을 고정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그런 후 새로운 미래 산업인 의료 산업, 문화 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제조업의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 제조업은 그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대구의 제조업의 비율이 30%이고 농업이 3%, 서비스업이 60%,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한다면 전체 산업 또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테이블의 생각이고 창조 경제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충실한다면 대구 또한 창조 경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테이블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어서 속도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테이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인디공홀3이라는 문화단체에서 일하는 문화기획자 이창훈입니다. 저희는 문화가 풍요로운 대구였고요. 구성원들이 그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도 있고 소비자인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다채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역시 소비자들은 대구에서 무슨 그 문화 콘텐츠를 하든지 별로 끌리지 않는다. 그리고 해도 잘 모른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공급자분들은 알려줘도 잘 모른다. 안 찾아보는 것 같다. 이런 굉장히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계에서는 역시 관주도의 어떤 문화 지원 때문에 자생력을 잃어버렸고 문화예술 자체가 퀄리티를 낮추게 한 것이 좀 문제였고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공짜로 풀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인식이 많아졌고 꼭 지불해야 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꼭 지불해야 되는 인식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연을 했던 그 대학생 팀이 페이를 못 받았다고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꼭 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 행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 권력, 상업 권력들을 좀 깨트려야 되고 예술인들 자체가 스스로 학연 지연을 비롯한 이런 자신들만의 어떤 그 카르텔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었고요.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제작비 컨텐츠 지원에서 인력들을 길러내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로 자금이 나와서 해결 방안은 결국 공무원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좀 요원한 것 같고요. 저는 컨벤션이나 축제 등 그 다른 이벤트들이 해외에서는 이 관 주도보다는 스폰서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의 다양화들, 관이나 대기업의 중심에서 다양한 펀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소비자들은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싶고요. 제작자들은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 영역의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번 테이블로 넘기겠습니다. 저희 9번 테이블에서는 창의적 인재가 모이는 대구라는 주제로 이제 회의를 나눴는데요. 먼저 가장 원론적으로 창의적 인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합하는 걸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창의적 인재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으로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창의적 인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인재가 대구에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또 저희가 추후로 토의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종합을 하자면은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하는 이런 이제 현실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 대구엔 창의적 인재들이 모이고 이 인재들이 도박이 아닌 도전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 창의적 인재가 모이는 대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번인가요? 네, 3번 테이블. 대구 경북연구원의 정성훈입니다. 저희 3번 테이블에서는 주제가 환경이 쾌적한 대구였습니다. 주제에 맞춰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분지형 도시에 맞는 지역 맞춤형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물도시에 대한 도시 스토리를 재창조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물포럼 담당하시는 김지한 주무관님께서 말씀 주셨고, 이현정 주무관님께서도 지금 최근에 도시 생태계가 어떻게 지역 경제와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너무 도시계획과 도시화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너무 새로운 것만 도출한다는 그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장소성을 끄집어내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환경 문제의 보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협회 김영석 연구원께서 주신 이야기인데, 대구시 환경정책의 시행착오가 그동안 많았다. 그래서 추후에 환경 회복에 대한 재정적인 낭비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폐해가 있다. 그래서 대구시 환경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정책이 추진돼야 되겠다. 특히 환경 분야, 유관 세부 분야별로 협력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 분야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말씀 주신 것 중에 주로 말씀 주신 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대구시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의 대부분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이나 환경 관련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포럼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제안 사항을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번 테이블이 남아 있죠. 테이블 4번 그 문화가 풍요로운 대구 퍼실리테이터 오동욱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테이블에서는 이 문화정책을 실행하시는 분하고 또 현장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봉사단, 그리고 또 젊은 대학생, 비록 몇 분 안 되시지만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다양한 견해가 나오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분들이 모여셔서 크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란 어떠한 도시여야 되면서, 그리고 문화도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되는가, 이 두 주제로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도시란 어떠한 도시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에 이제 공감대를 만들었고, 또 문화에 대한 안목이 높고 하고 싶은 문화 활동이 보장되는, 특히 우리 젊은 층이 보장되고 장려되는 그런 열려있는 도시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지향의 방향성으로서는
우리 시민이 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고 시민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제대로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남들이 없는 우리 대구에만 있을 수 있는 블루오션형 어떤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문화가 이게 발전해 나가면서 산업 부분과 같이 통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산업이 같이 이렇게 통습해가는 관계에서 유념해야 될 상황으로서는 문화가 어떤 경제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통습의 어떤 바람직한 모양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경제가 문화를 어떤 지탱해 주는 수단이지만 문화가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즉 향도에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철학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화로 행복한 대구를 위해서 반드시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문화를 소비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문화를 생산해낼 줄 아는, 특유의 문화를 생산해낼 줄 아는, 또한 우리 여기 가장 젊은 대학생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대구에도 분명히 자랑할 만한 시민적 자긍심과 문화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어필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30년 뒤면은 2045년인데 우리 대구 이 포럼이 30년 뒤에 어떤 거시적인 부분까지도 봐서 30년 뒤면 2045년이 그 해방 100년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금방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100년, 대구 30년 뒤에는 우리 시민이 이끄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지형도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도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쪽 테이블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저희 테이블 위에서는요, 창조 경제, 창조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로 가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창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창조 도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는 무한한 용서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나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유, 개방, 융합, 나눔, 배려, 상생, 평화, 협력,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서정혜 교수께서 공감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대 공감, 이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서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아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 왜 10년 전 얘기와 지금 얘기가 같은 것처럼 느껴질까? 다 알고 있는 일들인데 하는 문제입니다. 실천이죠. 사회적 실천이고 정치적 실천입니다. 저는 이 포럼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언정.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효능감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얘기가 조그만한 어떤 변화라도 이루어내는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포럼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했는데, 주장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냉소적이죠.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고 행동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효능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감이라는 말이 우리 포럼 속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설득해서 굴복시키고 물리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고 뜻을 함께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대구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뭔가 대구 변화를 위한 희망의 단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